근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궁금한 걸 참지를 못해요.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SPM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머릿속에다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어디서 여러분들이 주로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냐면은 이름입니다. What does SPM stands for? It is Scanning Probe Microscopy, right? You know that that's microscopy. What is microscopy? 마이크로스코피는 작은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이 스캐닝을 하는 거야. 그 오퍼레이션 하는 방식이 스캐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캐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주사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면은 흔히들 제일 처음에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은 주사? 뭐 주사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주라는 것이 뭐냐면은 달릴 주자예요. 달릴 주. 그리고 사는 검사할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한자를 알고 있으면은 스캐닝이란 말은 뭐냐면은 달리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달리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SPM은 뭐하고 비슷한 그런 그 용어가 또 하나 있잖아요. 뭐죠, 그게? 예, 쌤. 아까 제가 비교하려고 했던 쌤. 그거하고 한번 우리들이 서로 비교를 해보면은 쌤은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예요. 그럼 여러분들 금방 아실 거예요, 여기서. 자,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에서는 뭐가 달려갈까요? 아까 스캐닝이란 말이 들어가면은 달려가면서 검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쌤에서는 뭐가 달려갈까요? 일렉트론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다가 일렉트론이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렉트론 빔이 어디를 달려가죠? 샘플 서피스. 샘플 서피스 위를 갖다가 달려가면서 뭔가를 검사를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쌤이에요. 그러면은 SPM이라고 불리우는 이 장치는 뭐가 달려갈까요? 자, 아까 쌤은 일렉트론이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SPM은 뭐가 달려갈까요? 그 가운데 있는 P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쌤에서도 일렉트론이 가운데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P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P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 P가 뭐냐? 프로브예요. 스캐닝 프로브 마이크로스코피. 그런데 그 프로브가 그냥 프로브가 아니야. 어떤 프로브냐면은 앞에 P자가 하나 더 붙어요. 프락시말 프로브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프락시말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프락시말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근접한, 인접한 이런 뜻이에요. 근접한, 인접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AFM하고 친해지시려면은 먼저 AFM은 SPM의 일종이다. 그런데 그 SPM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프락시말 프로브를 사용하는 현미경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이제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따라오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프락시말 프로브가 어떤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면은 부득이하게 여러분들이 현미경의 발달사를 갖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현미경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옵티컬 마이크로스콥. 그런데 이 옵티컬 마이크로스콥은 무려 1594년도에 발명이 되었습니다. 1594년도에 네덜란드의 얀센이라고 하는 안경업자가 발명을 했어요. 이건 순전한 경험에 의해 가지고 발명을 했습니다. 발명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이 생겨나게 되겠어요. 그게 이제 서양 학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우수한 강점인 거예요. 우리들이 경험이 축적을 하게 되면은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시샘말로 하면은 빅데이터 애널리시스를 해요. 그 빅데이터 애널리시스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어떤 트렌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트렌드에 의해 가지고 하이포테시스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계속 우리들이 검증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대강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티시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한 200년 동안 경험을 집중을 해서 그러니까 이 아베라고 하는 분이 그 아베의 법칙을 만들어냅니다. 여기 제가 이제 기재는 안 했는데 그래서 계속 광학현미경을 발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그때가 이제 대략 1869년쯤인데 그때 이제 아베라는 분이
아베의 법칙을 갖다가 찾아냈어요. 왜? 광학현미경을 자꾸 발전을 시켜야 되겠는데 한계에 부딪히니까 도대체 광학현미경의 분해능의 한계가 어디냐 이걸 갖다가 연구를 하다가 그 법칙을 찾아낸 거예요. 그 법칙에 의하면은 광학현미경, 그러니까 현미경에 있어서의 분해능은 2분의 람다를 넘지를 못한다. 그럼 그 람다가 뭐냐면은 그 현미경에 사용되는 파장대입니다. 자, 그런데 그 파장 영역이 광학현미경은 가시광선을 쓰니까 가시광선의 파장 영역대가 대략 한 380나노에서 780나노미터거든요. 그러니까 분해능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으니까 380나노미터를 가지고 우리들이 2분의 1로 나눠보면 190나노미터 정도가 돼요. 이게 광학현미경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걸 보려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더 이상 그 작은 것을 보려면은. 네, 그 아베 법칙을 따르려면은 람다를 줄여주면은 분해능이 작아지니까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가시광선보다도 더 작은 파장대를 써야 돼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자외선이 있는 거야. 근데 최근에서야 자외선 현미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왜? 자외선 현미경 가지고는 제어하기가 힘드니까 그걸 할 수 있는 학문적인 백그라운드가 약했던 거예요. 그러다면 이제 우리들이 생각을 못하고 멈추고 있었어요. 더 이상 그러면 우리가 그 190, 이론적으로 190나노미터 영역대보다 더 작은 것을 볼 수가 없을 것이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점프가 한번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들이 더 작은 그런 물질들이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어떤 이론 물리학자가 그러니까 도출을 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드브로이의 물질파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전자와 같이 질량이 굉장히 작은 물질들이 가속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파동성이 나온다 하는 이야기예요. 아까 이제 쌤을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전자빔이 달리면서 시료를 갖다가 때려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현상을 바라보고 우리들이 이미징을 하는 툴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전자가 만약에 가속이 돼서 시료를 두들기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물질파가 X선 레벨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갖다가 우리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 작은 세계를 볼 수가 있겠다 해가지고 전자빔을 잘 만드는 이제 기술을 연구를 하고 이걸 시료에다가 때리는 일을 했어요. 몇 년이 걸렸냐면 7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300년 동안 정체가 되어 있던 현미경에 새로운 드보레이라고 하시는 분이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 이론을 갖다 가지고 현미경 전혀 연결이 될 것 같지 않는 현미경 분야에 연결을 해서 만든 게 템입니다. 처음에 나온 게. 그게 1931년에 베를린 공과대학에 계셨던 그 분이 만들어내셨어요. 이분이. 1931년에. 그 다음에 이제 29년에 이제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그 케임브리지 대학의 그 물리학과에서 다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전자현미경의 발전사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2세대 현미경은 아베의 법칙에 의해서 물질파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가속된 전자를 때려가지고 새로운 현상을 이용해서 2세대 현미경을 만들어냈어요.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우리들이 계속 가속전압을 높여서 전자빔의 에너지를 크게 키우고 그래서 분해능을 갖다 우리들이 키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원자 레벨까지는 도달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그와 같은 현미경적인 노력을 포기할까요? 근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궁금한 걸 참지를 못해요. 봐야 되는 거야. 그걸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또 학자들이 열심히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것을 생각을 했냐면은 진보하고 혁신은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다 잘 되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진보하고 혁신. 어떤 줄이 막 엉켜져 있어요. 그래서 그 줄을 풀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진보고 풀지 못하잖아요? 그럼 아예 잘라버리는 거야. 그게 혁신이래요. 예를 들면은 알렉산더 대왕은 진보적인 사람이었을까요? 혁신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혁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왜냐면은 침공을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마을에 이르렀을 때 절대로 지금까지 풀 수 없던 그런 매듭을 갖다가 보여줬어요. 그 매듭에
어떤 마차가 메어 있다든가 아무튼 그걸 그래서 뭐라고 적혔냐면 이 매듭을 푼 사람이 세계의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딱 그걸 보고 이제 매듭을 풀려고 딱 봤더니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단단하게 매어져 있어가지고요. 어디가 끝이고 시작인지도 모르게.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칼을 꺼내가지고 딱 매듭을 잘라버리고 내가 세계의 왕이다 그랬대요. 굉장히 혁신적인 사람인 거예요. 지금은 혁신적인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혁신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거 오늘 강의는 단순하게 AFM 지식만 전수를 해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이 현미경이라고 하는 이 전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사실을 찾아내서 과학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느냐 그런 강의예요, 사실은.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목적은. 그래서 이제 제3세대 현미경으로 넘어오면서 과감하게 혁신을 하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 그룹이 뭐냐면은 도대체 아베의 법칙은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여기에 있는 프로브가 무슨 프로브라고 그랬죠? 프락시말 프로브. 자, 프락시말 프로브라는 게 뭐냐면은 굉장히 가깝게 접근하는 프로브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로 가깝게 접근할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는 간단하게 나노 스케일로 접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나노 스케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프락시말 프로브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아베가 자기 법칙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했던 파필드라고 하는 가정이 깨집니다. 파필드라고 하는 가정. 그러니까 아베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새로운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새로운 현상을 이용해서 만든 현미경이 총괄적으로 스캐닝 프로브 마이크로스코피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새로운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이 프락시말 프로브가 종류에 따라서 이 현미경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은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의 유형이에요. 세 가지의 유형. 다시 말해서 SPM은 팁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팁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첫 번째 세대의 팁이 금속 바늘이에요. 금속 바늘. 그러면 금속 바늘을 시로의 프락시말 프로브로 구현을 하면 뭐가 일어나느냐? 여기서 퀀텀 미케니컬 피노메논이 일어나서 우리들이 그러한 현상을 터널링이라고 말을 해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들이 보통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갖다가 전극으로 표시를 하죠. 이게 빨간색이니까 이건 플러스 전극이고 이건 까만색이니까 마이너스 전극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을 갖다 이렇게 갖다 댔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 배터리를 갖다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전류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안 흐르죠. 아니, 붙어 있질 않는데 어떻게 전류가 흘러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니까. 그런데 자, 그다음부터 중요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걸 갖다 가깝게 접근을 시켰어요. 전류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안 흘러요. 다 더 가깝게 했어. 안 흘러. 자, 그런데 이게 제가 프락시말 프로브라고 그랬죠? 이게 대략 10나노미터 미만으로 이게 접근하게 되면은 물리적으로 접근이 터치가 안 돼 있는데 그다음부터 전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마치 우리가 산을 넘어갈 때 편하게 산 넘어가려고 터널을 뚫는 것처럼 뭔가 벽에 막혔는데 전자가 이동이 있는 거야. 그렇죠? 전류가 흐르는 건 전자 이동이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걸 터널링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터널링 현상을 이용을 해가지고 현미경을 개발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게 이제 메탈 팁을 쓰게 되면 터널링 커런트가 일어나고 만약에 메탈 팁 대신에 우리들이 지렛대를 만약에 쓰고 그 끝에다가 힘을 감지할 수 있는 프로브를 우리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캔틸레버라고 부릅니다. 이 캔틸레버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요. 사실은 이 캔티라는 말이 레버는 지렛대고 이 앞에 붙어 있는 캔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디에 붙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영어권에 있는 학생들은 캔틸레버 그러게 되면은 약간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는 학생들은 금방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새롭게 그 작업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과학하는 게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것을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현상이 나오게 되면 제가 이제 나중에 말미쯤에 다시 한번 훈련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의 뜻을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단계를 할 겁니다. 제가 기대해 주세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후반부에 잠깐 다 도망가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어려운 일이니까.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여기에 고정을 시켜놓고 여기다가 이제 가깝게 접근을 시키게 되면은 여기 끝단에 있는 원자하고 이 상단에 있는 시료의 상단에 있는 원자들 간에 미묘한 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애토믹 포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케니컬 캔틸리버를 만약에 프락시멀 프로브를 써가지고 시료에 접근을 시키게 되면은 우리들이 뭐라고 하느냐? 애토믹 포스를 느끼게 되는데 그 애토믹 포스를 이용을 해서 현미경으로 만든 것을 우리들이 애토믹 포스 마이크로스코피라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기존적인 옵티컬 프로브를 붙이게 되면은 이게 바로 이제 그 니어필드에서 구현하는 광학 현미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2분의 람다라고 하는 아베의 법칙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그 분의 능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옵티컬 프로브의 그 다이아미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이아미터를 작게 해주면 작게 해줄수록 광학 현미경의 레졸루션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엔솜이라고 하는 그걸 이제 우리들이 니어필드 스캐닝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광학 현미경인데 니어필드에서 구현하는 광학 현미경이다. 그럼 분해능이 어떻게 되냐면은 옵티컬 프로브의 다이아미터로 이렇게 통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옵티컬 프로브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되는데 주로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만드냐면요. 그 유리관을 옛날에 그 우리들이 유리관 가지고 실험하면 쫙 늘리잖아요. 그래서 작은 튜브를 만들죠. 그러니까 풀링 아웃 한다고 하는데 이 유리관 같은 것을 풀링 아웃을 시켜가지고 그 위에다가 알루미늄으로 아주 얇게 코팅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전반사가 일어나가지고 빛이 딴 데로 못 가고 그 구멍을 통해서만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들이 옵티컬 프로브를 만드는데 현재 이 옵티컬 프로브의 다이아미터를 한 10나노까지 만들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게 니어필드 스캐닝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피의 뭐라 그럴까 분해능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이제 제일 분해능이 좋은 것은 STM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전류를 아토 커런트까지 우리들이 지금 제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토 커런트면은 10의 마이너스 18승. 그런데 0.1 아토 커런트까지 우리들이 제어가 가능합니다. 0.1 아토 커런트까지. 그래서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피가 가장 하이스트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AFM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어요. AFM이 이제 그 분해능을 따라가려고. 그렇지만은 STM을 우리들이 이미징을 하나 얻으려면 저도 STM 실험 옛날에 많이 했는데 한 달 좀 열심히 노력하면은요 아주 팬테스틱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STM 가지고 박사학위 했던 사람들은요 절대로 STM 안 하려고 그래요. 다른 데로 넘어가죠. 굉장히 이미지가 얻기 힘듭니다. 근데 이제 AFM 통상적으로 우리들이 잘 쓸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기술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오늘 그 주제가 이제 AFM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FM이 현미경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구나 하는 것을 대략 좀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